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랜만에 딸기도 같이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덕분에 딸기 건강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오늘 내용과 상관없이 딸기의 안부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잠깐 얼굴 보여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분들이 딸기 몸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회복됐고 건강해지고 있다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해 드린 것처럼 소금물에 대한 2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증상들, 그리고 내 몸에 소금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겁게 먹어라, 저염식을 해라 라는 소리만 들었지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내면화의 상처 치유나 명상, 산책,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정서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영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제가 하루에 산책을 40분에서 1시간가량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손이 붓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의 거친 부분을 이용해서 손바닥을 탁탁탁 치는 행동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손바닥이 시원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산책을 할 때마다 이 행동을 반복하면서 손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면서 또 신기하기도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이랬지? 이런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깊게 파보았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소금이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 와, 이걸 몰랐다니 바보였네.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처럼 혈액순환이나 피부 관련된 궁금증이 없으신 분들이었다 하더라도 밥 드시고 반찬 드시는, 즉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단 1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굳이 소금물을 먹지 않았다 뿐이지 소금은 모두 먹고 있었어요. 싱겁게 먹으라고 대중 매체에서도 그러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배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짜게 먹어야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내 몸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소금 부족의 원인이었다니, 소금에 대한 이 놀라운 진실을 파헤치기 전 우리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여름에는 탈수가 일어나니까,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그런데 그냥 물만 마시면 그 물은 그냥 배출이 돼버립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 필요한 염분 농도는 0.9%예요. 그 법칙이 깨지면 안 되니까 올바른 방법의 수분 섭취가 아닌 물은 그냥 내보내게 됐던 거죠. 이때 내가 마신 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이 충분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지난 영상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관이 끈적끈적해져서 말초까지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질병들로는 꽤 많으니까 이건 읽어드릴게요. 수족냉증, 저린 증상, 고혈압, 근육경련, 손발저림, 구역, 구토, 소화불량, 두통, 집중력 저하, 면역력 저하, 안구 건조, 건조한 피부, 발바닥에 지나친 각질, 수족냉증, 식은땀, 탈모, 저혈압, 고지혈증, 당뇨합병증, 변비, 가려움증, 저체온증, 만성피로, 성장저하, 골다공증, 통풍, 결석 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100%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부분 증상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제가 손이 부어서 소나무에다가 탁탁 치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아차림 할 수 있게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 또한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 세포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해서 물을 많이 마셔주라고 하는데 충분한 수분 공급이 안 되다 보니 노폐물 배출이 어렵게 돼요. 세포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증상이 잘 먹고 잘 쉬는데도 불구하고 느끼게 되는 만성 피로예요. 이렇게 늘 피곤한 증상인 만성 피로가 쌓이다 보니 뭘 하고 싶다는 의욕도 없고 동기부여의 열정은커녕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과를 못 낼 뿐만 아니라 늘 짜증만 내게 되니 인간관계 역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궁금증. 소금을 줄이거나 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선 사람의 성격이 변합니다. 소금 없이는 인체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민해지고 잔인해질 수도 있고 호전적이 됩니다. 호전적이라는 것은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또 수명도 짧아집니다. 소금에는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질이 있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긴장이 되고 단단해지고 경직되면서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심하면 정신병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소금을 꼭 권장해 주시길 바래요. 가끔 보는 사람이라면 가끔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이거나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신병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신병원을 가게 될지도 몰라요. 미국 국제학술지 식품생과학저널에서는 천일염이 혈액질환에 좋다라고 말했고 소금이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혈액을 알칼리로 환원시킨다라고 밝혔어요. 천일염이나 다른 소금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여기에서 활성산소란 무엇이냐? 산소가 많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활성산소는 달라요. 활성산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우리 몸이 산소를 다 사용하고 난 후 남은 찌꺼기를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사과나 복숭아를 깎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색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활성산소가 기준치를 넘으면 암, 고혈압, 고지혈증이 생기고 노화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소금이 필요할까요? 소금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종류가 많아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자주 흘릴 때, 자꾸 고기가 당길 때, 식탐이 많아지고 과식할 때,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라면 군것질을 자주 할 때, 입에 침이 마를 때, 계속 허기가 질 때, 가스가 자주 찰 때, 커피 마시고 잠이 안 올 때, 음주 전후,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는 사람, 염증, 여드름, 탈모 예방, 종아리가 당기거나 쥐가 자주 날 때, 뒷골이 당길 때, 귀에서 소리가 날 때, 빈혈, 몸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 유통이 있을 때,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발이 약하고 시원하지 않을 때,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안구건조증, 자궁 등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수족냉증이나 추위를 많이 탈 때, 가래가 있거나 가래를 내뱉기 위해서 기침이 날 때, 기억력이 나빠졌을 때,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 우리 대부분 두세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손바닥에서 열이 나고 붓는 현상 외에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피부염이었어요. 모기만 물려도 물집이 생긴다거나 멍이 들어서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술을 좀 과하게 마셨다 싶으면 가려움증이 시작돼서 잠에 깨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나 처방법이나 대처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연고 하나 주고 약 처방해주고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죠. 피부과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를 때는 잠시 멈춰요. 약이 떨어졌다. 그럼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병원을 예약을 하고 가도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고, 정작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시간은 5분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병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저처럼 의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50대 남성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는 영양제를 팔아먹는 장사꾼에 불과하다라고. 처음엔 그분이 너무 화가 났나 보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의도치 않게 병원 신세를 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50대 남성이 말씀하신 게 편견이다, 오해다, 잘못됐다 라고 할 만한 의사 선생님을 저 역시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훌륭하고 실력 있고 친절한 의사 선생님도 많으시지만 아직까진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던 중 나가오 가지로 작가님이 져서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책을 접하게 됐고, 평소 산책을 즐겨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 책을 읽고 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은 영상 운을 좋게 하는 걷기의 3가지 효능과 효과 100배 올릴 수 있는 올바른 걷기 3가지 비법, 영상을 보시면 더 재밌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혈액순환 문제로 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피부염에도 탁월한 게 소금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유레카! 바로 이거야 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과 소금 섭취를 병행하면서 걷기 운동 하나만 했을 때보다 확실히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끼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걸 체험한 후 여러분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궁금증.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소금의 양은 1일 2g이에요.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 인체는 소금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기준치가 너무 낮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소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질병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체는 스스로 소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적으로 소금을 많이 섭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필요한 양보다 소금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똑똑한 우리의 인체는 필요량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섭취가 됐을 경우 소변으로 모두 배출시켜 줍니다. 필요한 염분 농도인 0.9%만 수락하고 유지시켜 주는 거죠. 처음 소금물을 드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처음 소금물을 드시게 됐을 때 몸이 붓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어요. 이는 혈혈화 염증이 오래 지속됐던 분들한테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혈한 혈액이 부족한 상태예요. 혈액이 메말라 있고 탄력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소금을 드시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잘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편두통이 생기는 거죠. 또 혈압이 오른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 경우도 두통이 생긴다는 분들과 같은 원리예요. 소금물을 섭취하니 혈관에 소금량이 많아져 평소보다 물이 더 머물게 되면서 혈관의 혈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혈류의 흐름이 강해지게 되고 혈관에 주어지는 양이 강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이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혈액순환이 더 빨리 강하게 돌면서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결과적으로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소금물을 드시고 이렇게 부종이나 두통이나 혈압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면 소금량을 살짝 줄이셨다가 증상이 사라지면 소금량을 또 늘리는 방법으로 내 몸과 소금의 친밀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풀이하면 나중엔 아무리 소금을 먹어도 몸이 붓지 않게 됩니다. 소금을 먹으면서 생기는 이 부종과 혈압 상승은 수기운, 즉 신장 방광의 기혈의 막힘을 뚫어주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금물을 드시고 부작용이 심한 분들일수록 소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오랜 시간 메말라 있었다는 뜻입니다. 진액과 혈액이
이를 채우는 데는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꾸준히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진액이란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피, 땀, 콧물, 눈물, 침, 가래, 정액 등 체액들은 다 진액에 속합니다. 단 소금물을 드시지 않아야 하는 딱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세요. 신장 수치가 아주 많이 나쁘신 분들은 칼륨이나 나트륨 배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증 하나가 생기죠? 사람마다 체질이 틀린데 내 몸에 맞는 소금의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궁금증을 가지시는 우리 라붐시클리 구독자 여러분, 완전 훌륭하십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소금에 관련된 지난 일부 영상에서 제가 300ml의 물에 0.5g의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에 2번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맞는 방법이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 몸에 맞춤 소금의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소금의 양을 정할 때는 바로 내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겁니다. 소변부는 횟수가 많다. 이땐 소금의 양을 늘려주세요.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색이 맑다면 이땐 소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소변색이 진하고 소변을 보는 횟수가 잦다. 이땐 물과 소금을 같이 양을 늘려주세요. 소변의 색이 진하다는 건 콩팥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이에요. 소변이 탁하고 거품이 나거나 소변 보는 횟수가 잦다면 방광에 열이 있다는 뜻이니까 방광과 간의 열을 빼내줘야 돼요. 또 평소 채소나 물을 많이 먹는 편이시라면 소금과 물을 좀 더 넉넉히 드셔주세요. 이렇게 개인차가 있으니까 소변의 색깔을 보시고 물의 양이나 소금의 양을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소변의 색깔에 맞춰서 물의 양을 늘려주시면 되는데 정확한 하루 물 섭취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몸무게 곱하기 0.03 하면 하루 물 섭취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40kg라면 40kg 곱하기 0.03 하면 1.2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루의 물 섭취량이 1.2리터가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성인 기준 하루 물 권장량은 2리터인데 제 생각에는 내 몸무게로 계산하는 물의 양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소금의 종류로는 천일염, 정제염, 제제염, 태움소금, 육룡소금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 소금의 종류는 잘 모르긴 하지만 오늘은 천일염, 눈소금, 육룡소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천일염, 바닷물을 염전으로 끓여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이 천일염이에요. 눈소금, 꽃소금은 들어봤는데 눈소금을 들어보신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눈소금은 저나트륨, 고미네랄 소금으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만들어졌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눈소금이에요. 그리고 육룡소금, 태우거나 구워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1000도씨의 고온에서 쇳물처럼 녹여낸 육룡 상태의 순수한 소금이 바로 육룡소금입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집에들 흔히 있는 꽃소금으로 시작했는데요. 몸이 살짝 붓는 것 빼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앞으로 계속 먹을 생각이니까 소금을 구입했는데 육룡소금을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금을 드셔도 무방하지만 단 천일염에는 중금속이나 화학적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룡소금은 500ml 2개 정도 구입했는데 35,000원 정도 하고요. 눈소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육룡소금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으니까 구경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협찬이나 광고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만성피로 때문에 병원 가서 링겔 맞으셨나요?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링겔액은 소금물을 혈액의 염분 농도 0.9%를 맞춰서 우리 몸에 투여해주는 일이에요. 왜 투여할까요? 그만큼 소금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동안 내 몸에 소금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도 병원 가셔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하는 그런 링겔 맞으실 건가요?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고 원초적으로 망가진 내 몸을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소금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타민이나 밀크시슬 같은 다른 영양제를 타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머니의 양수 0.9%, 모든 세포에게 0.9%, 생명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혈액의 0.9%,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몸의 모든 체액의 0.9%, 이 모든 게 다 소금입니다. 우리 신체, 피, 눈물, 콧물, 땀, 소변 다 짜죠? 그만큼 필요한 소금을 우리 몸에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섭취하기 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아무 효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불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기혈 막힘이 생겨서 도리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아질 거란 믿음으로 기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에 관련된 1부 영상과 2부 영상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메모도 하시고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한 이 중요한 소금 똑똑하게 섭취하셔서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젠 내 소중한 몸 알아차림 해주세요.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라붐시클릿TV 구독자 여러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봐주시는 만큼,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아직도 라붐시클릿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즐겁게 노래하는 영상이나 내면화의 상처 치유법, 인간관리 개선법, 부자 마인드에 대한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영상도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